그래서 이재명 정부도 매물과의 전쟁을 계속 할 거예요. 지금 입주 물량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이미 끌났거든요. 그래서 2030년까지가 아니고 저는 이제 2035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고 박원순 시장께서 10년 동안 재임을 하시면서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를 거의 안 내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10년을 동안 공급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 10년이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냐? 2026년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지금 막 입주하고 있는 건 뭡니까? 오세훈 시장께서 옛날에 했던 거예요. 개포동의 주공 아파트들은 오세훈 시장 때 다 인허가를 받았던 거예요. 그 이제 다 입주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박원순 시장 때 입주를 안 받았던 거로 인해서 이제 만 세대 이하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매년. 예, 그럼 10년 가지겠죠. 그래서 2035년까지는 일단 공급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아니고는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2035년까지는 매물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요. 그나마 기존 매물은 정부의 그 대책으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는 좀 늘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규제를 풀고 팔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막 이렇게 파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조금씩 다주택자는 일단 정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 규제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기존 매물도 이제 사라지거든요. 특히 핵심은 내년 5월 9일까지가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돼 있잖아요. 네. 예, 그거 양도세 중과로 갈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매물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4만 건 정도 매매 매물이 있었는데요. 이제 뭐 3만 건, 2만 건대로 줄어들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전월세 매물도 이제 줄 거예요. 왜? 실거주를 강하게 요구하니까 뭐 피할 방법은 있긴 한데 아시다시피 피할 방법이 뭡니까? 뭐 많이 있대요. 많이 있는데 오늘도 기자분이 전화해가 자꾸 물어봐가지고 내가 안 쓰는 걸 조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쓸지 네. 안 쓸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대출 규제 그 실거주는 안 하면 그만이죠. 뭐 은행에서 어떡할 거예요. 뭐. 그리고 뭐 전세 맞춰가지고 치면 되죠. 갚아버리면 되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6개월 안에. 그렇죠. 네. 어차피 6개월 안에 있다. 은행도 뭐 그걸 경매로 넘기겠으면 뭐 어떡하겠어. 뭐 어쨌든 방법은 많이 있어요. 굳이 그것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 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거래할 아파트가 없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규제를 하면 가격이 오른다는 게 매물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품이 사라지는 거죠. 그죠? 계속 규제를 해서 뭐 우리가 그 최고 가격제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얼마 이상 팔지 마라 이러면 사람들이 생산을 안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매물도 사라지죠. 세금 때문에 사라지고 임차인이 있어가 팔지 못하고 뭐 실거주 요구하니까 팔지 못하고 대출 받으면 못 팔고 이제는 진짜 팔 수 있는 매물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그 현장에서는 출발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출발할 수 있냐 이렇게 중개사들끼리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야 이게 출발 가능한 매물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럼 거의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던 이유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 덤벼드는데 매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계좌도 안 내놓고 막 완전히 중개사들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래가 거의 안 됐는데요. 근데 실제로 팔 수 있는 매물이 몇 개 안 됩니다.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강남상무는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매물이 몇 개 남아 있겠어요? 한 단지에 한두 개 남아 있는데 살려는 사람이 지금은 그래도 한 단지에 한두 개 매물이 있으면 한 두세 명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게 호가 차이가 있어가 지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려는 사람은 대출 규제하는데 떨어지겠지 이러고 보고 있는데 매도자는 안 떨어뜨리잖아요. 강남사가 안 절대 아니야. 예, 호가는 절대 안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 호가, 매수 호가 차이가 나니까 이제 안 사는 건데 이것도 뭐 나중에 되면 누가 포기할 건지 사는 사람이 굽히고 들어와야 돼요. 매물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여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바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매물이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 계속 매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현장을 돌아다녀 보시면 잘 알거든요. 실제로 지금 또 아마 여러분 강남이라든지 마포 이런 데 가보세요. 매물이 막 널려 있는데 사람들이 안 사는 건가 아니면 매물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그래도 찔끔찔끔 전화하는지 지금은 매물은 거의 없는데 그래도 전화는 꾸준히 오거든요. 대신에 이제 싼 거 이렇게 급매 나오면 연락 주세요. 지금은 이런 상태죠. 그러다가 한두 달 있으면 계속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본인이 이제 사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은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 예, 불안한 거죠. 불장이 아니라 불안한 거죠. 그래서 매물이 급감하다 보니까 근데 수요는 있잖아요. 어쨌든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그러니까 집은 더 필요한데 전세 사는 수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은 집을 사야 되는데
내 건 팔았는데 들어갈 집이 없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사겠죠. 이재명 정부는 끊임없이 이제 매물과의 전쟁을 하겠죠.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매물 예. 얘기하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얘기로 잠깐 들어가면 어떻게 그 9년 10년 동안 박원순 전 시장 때는 어떻게 진짜 그 수많은 뉴타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다 스톱을 시켰어요? 특이한 걸 요구를 많이 했어요.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도 한동을 살려둬라 그랬잖아요. 존치. 그러니까 존치. 그게 무슨 문화재라고.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죠. 그것도 뭐 200몇 동이가 딱 정해가지고 했는데요. 아, 정해서요? 예, 그게 딱 중간에 있어요.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방법이 없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뭐 그리고 또 다들 그 높이 짓기를 원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50층 이렇게 풀어가지고 35층률을 풀었는데 35층 이상 못 짓게 했잖아요. 한강변의 아파트. 그러니까 이게 50층 짓는 거하고 35층 짓는 거하고 수익성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일단 꼭대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이 비싸니까 그걸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이 그죠. 새로 생기는 그 일반 분양분을 높여가지고 그죠. 조합원들 분담금을 낮추는 건데 그걸 이제 못하게 하고 지금 또 오세훈 시장이 또 이제 뻘짓 많이 하는데요. 거기 보면 임대를 또 그죠. 이게 한강변으로 맞춰라. 근데 그런 짓들을 자꾸 하면 이제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공공기여 같은 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뭐 이거 지어라 저거 지어라 그리고 그걸 개방해라. 이게 예, 공공에 개방해라.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원밸리 아마 그 공공개방도 박원순 시장 때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짓고 나가지고 이제 입주할 때 되니까 못하겠다 해가지고 막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오세훈 시장이 뭐라 그런 거죠. 그건 왜냐하면 그 약속을 하고 용적률을 높게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뭐라 그랬는데 그걸 요구한 거는 박원순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뭐 되도록이면 인허가 안 해주려고 막 미루고 뭐 해주더라도 조건 계속 붙이고 이러면서 계속 안 해줬던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시장은 사실은 뭐 나중에 공급 대책 나올 때 발표되더라도 이건 국토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어차피 또 나올 거거든요. 그죠? 또 나오셔가지고 당선이 되면 뭐 그래도 좀 진전은 될 거라고 봐요. 근데 뭐 또 이상하게 민주당 이상한 사람이 당선이 되면 또 10년 동안 또 짓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 정말 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네, 끔찍한 일들이. 그러고 정말 한 5년이나 뭐 4년이나 5년 하고 나가버리면 서울이 이제 전 세계에서 집값이 제일 높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너무 놀라운 거는 서울은 그러니까 우리가 맨하탄 이런 데는 수요가 되게 많거든요. 중동의 부자들도 맨하탄에 집 사고요. 중국 부자들도 사고요. 뭐 이런데 우리는 사실은 강남에 집 사는 사람은 대부분 한국 사람이에요. 그게 뭐 거의 90몇 프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가끔 미국 사람들이나 캐나다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은 별로 강남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중국 분하고 일을 해보니까 그분들은 1호선 라인을 오히려 좋아해요. 그래서 대림 이런 데 좋아하고 요즘 인천 부평인가 그게 많이 사신다고 하는데 그게 다 1호선 라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양반 조선족인데 그 돈이 되게 많아요. 몇백억 정도 되는 분인데 물어봤어요. 강남에 집 사시지. 그 양반도 대림인가 그쪽에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안 사냐는 게 자기 친구들이 다 대림에 사는데 내가 강남에 있으면 뭐 불편하다고. 또 중국 분들은 또 모여 사는 거, 모이는 걸 좋아하고 자기가 사면 중국 사람한테만 팔고. 중국 사람이 집 사는 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거래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사면 그러니까 계속 중국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지 줄지를 않아요. 절대로. 중국 사람한테만 팔아요. 희한하다. 예, 걔들 습성이 그래요. 그래서 중국 사람한테만 팔아요. 미국 애들은 뭐 한국 사람한테 팔고 제가 부산에 그 오피스텔 가지고 있다가 팔았는데 영국 사람이 샀거든요. 자기가 너무 좋다면서 막 이래가지고 받아 보이고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린 뭐 아무한테나 팔잖아요. 근데 중국 애들은 중국 사람들한테만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쌓이는 거죠. 계속 쌓여가지고 나중에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최근에도 보면 미국의 주지사들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미국 군사기지 주변에 중국 애들이 땅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나라 용산 땅 사듯이. 그렇죠. 마찬가지. 그래서 왜 거기 샀을까 이러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주지사가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좀 트럼프하고 분위기는 좋잖아요. 중국이 지금 대만 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중국은 지금 되게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호들이 많이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실각설 나오고 막. 예, 실각은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지도 체제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이제 문제인데요. 제가 아는 그 중국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많이 빠져나온대요. 빠져나와가지고 일본으로 많이 갔어요. 우리나라도 오는데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와가지고 우리나라하고 경쟁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본으로 많이 간대요. 그래서 일본의 초등학교는 지금 중국 애들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어요. 위쪽은. 그래서 나중에 동경대 중국 애들이 한 반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걱정을 일본 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중국은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럼 막 넘어와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 나라에서 사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집을 사면 중국 사람한테만 팔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누적되는 거죠. 14억 명이니까 뭐 나와도 한참 나올 수요가 많아요. 지금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오는 걸로 보여져요. 어쨌든 정비 사업이 의미가 있는 거는 그죠. 이게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새 아파트가 확실하게 되거나 아니면 빠르게 될 수 있는 사업들은 괜찮겠죠.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초기 단계 사업들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건 어쨌든 민주당에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민주당에서 좋아하는 사업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보셔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계속 그 제초안을 두고 있는 걸 보면 그죠. 이거는 투기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은 공공기여 같은 것들을 많이 뺏으려고 덤벼들 거다. 실제로 지금 분당 1차 선도지구 선정됐잖아요. 거기 이제 얼마 전에 그 자료가 나왔는데요. 분당만 해도 8조 8천억을 가져갈 거다. 공공기여로 해서. 그래서 8조 8천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통합 재건축 하나 한 3, 4천 세대가 한 1조씩을 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럼 사업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었는데 공공기여는 많이 뺄 거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이거는 국토부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성남시장이 하는 거잖아요. 제 친구도 지금 성남시장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성남시장이 하는 건데 그 뭐 민주당이 또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뭐 민주당이 집권해 있는 데인데 지자체인데 거기를 뭐 못하게 막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가긴 가는데 공공기여는 이제 더 뺏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여를 더 뺏는다는 거는 뭐냐? 진행이 안 된다는 말이죠. 사업성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럼 진행이 또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중에 원래 재개발 재건축은 빠르면 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우리 일기 신도시의 일정은 내년이 2주거든요. 내년 2주 해야 돼요. 무슨 지금 조합 설립도 안 됐는데.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죠. 일정대로? 내년 2주하고 내후년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지금 대체주택지도 없는데 네. 그냥 뭐 본인들 그냥 앉아가지고 막 그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저는 뭐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겠느냐? 분당이. 그건 아니죠. 예, 우리가 압구정동이 이제 민주당에서 집권하고 만약 오세훈 서울시장도 바뀌고 이러면 또 뭐 온갖 규제가 나오겠죠. 그렇다고 압구정동이 떨어질 거냐? 안 떨어진다고요. 그죠? 떨어지지는 않지만 진행은 빨리 안 될 거라는 건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 시장은 조금 진행이 된데, 그죠? 그리고 뭐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좀 유리하고요. 아무래도. 제초안이 일단 네, 재건축은 제초안. 무조건 한 번은 제가 볼 때 거둘 것 같아요. 안 거두고 이걸 그냥 제초안을 거둬들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본인들 논리도 있잖아요. 이건 여야 합의해가지고 낮췄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걸 한 번은 거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좀 돈도 없는데 지금 또 기본소득 해야 되는데 그 제초안을 할 거고요. 그럼 이게 사업성 떨어뜨리는 거니까요. 제가 이게 재건축 같은 경우 제초안이 네. 지방도 굉장히 심각해요. 대전에 제가 어떤 지구인데 보니까 제초안이 얼마 나왔냐 그러면 2억 7,300이 나왔어요. 세대당. 대전인데요? 대전인데요. 무슨 그 1, 2, 3차 지구를 합쳐가지고 한 데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오래 걸린 거예요. 사업이. 아. 조합 설립하고 뭐 한 17년 뭐 이렇게 걸려가 된 거 있잖아요. 뭐 제초안이 2억 7,300 나와 있어요. 세다. 세죠. 그럼 뭐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입주권을 안 사는 거예요. 분양권은 뭐 덤벼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입주권은 정말 그냥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재개발 사업이 아무래도 좀 유리할 거고요.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강북 쪽도 괜찮아질 수 있고요. 뭐 강남은 진행이 안 될 거예요. 뭐 계속 뭐 그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죠? 요구사항 많고 또 오세훈 시장은 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요구사항 자체가. 그래서 그걸 다 받아주면서 그냥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압구정동 이런 데는 뭐
제가 볼 때 안 할 거예요. 뭐 소셜 믹스 해가지고 같이 섞어라 뭐 이런 말 하면 뭐 끔찍하죠. 그러니까 안 갈 건데 저 강북 쪽에서는 좀 어느 정도 진행된 데들 같은 경우는 오케이 다 받아 그냥 가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못 하니까 본인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갈 수 있으니까요. 네. 단지별로 뭐 이런 걸 잘 그리고 또 구청장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목동은 굉장히 잘 갈 거라고 봐요. 양천구청장이 거의 목숨 걸고 하거든요.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많이 올랐어요. 거의 평당 1억까지. 그러니까 올 초에 제가 이제 그 문화일보 같이 하는 채널이 있는데요. 유튜브요? 예, 유튜브 나가가지고 찍었을 때만 해도 그 30평이 20억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거의 평당 1억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포 한 5억 올랐는데 거기 한 10억 오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근데 목동은 정말 좋아요. 목동을 무시하는 강남 분들도 많긴 한데요. 그래도 서쪽에서 하나는 살아남잖아요. 서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살아요. 사람 알다시피 인천은 다 서쪽이잖아요. 인천에 안 살려고 그래요. 송도는 괜찮긴 한데 가격이 안 오르니까 그러니까 빠져나와가지고 어디 사느냐 그러면 목동에 다. 서쪽에 한 500만 이상이 살잖아요. 안산, 시흥 이런 거 다 치면 서쪽에도 500만 넘게 살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는 잘 되겠잖아요. 그 하나가 어디냐? 제가 볼 때 목동이거든요. 그래서 목동은 저도 예전에 살았지만 너무 애 키우기 좋고요. 완전히 탈바꿈해가지고 5만 세대 신축으로 바뀐다. 너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청장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그죠 개입해서 하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서대문구가 개판이에요. 그 구청장하고 맨날 싸우고 지금 아마 2구역, 3구역 이런 데들이 구청장하고 소송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 진행이 안 됐던 이유가 우리 뭐 항상 그렇지만 상업 그 상가나 아니면 뭡니까 저 교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나마 잘 마무리했는데 또 뭐 구청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구청하고 소송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데들은 잘 성동구 이런 데는 양반 되게 그 구청장이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이 누구냐? 그러니까 워낙 이게 인허가권자 구청은 구청이잖아요. 근데 서울시도 좀 관여를 하지만 국토부는 뭐 관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요번에 우리 뭐 1기 신도시 1차 선도지구 지정될 때도 보시면 국토부는 가이드라인만 만들어주지 나머지는 성남시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성남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하는지도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빠른 데들은 저는 뭐 엄청나게 좋을 거다. 예, 싼 가격에 정말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요. 되게 좋겠죠.